자, 이 천간론과 지지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생론과 금론이 나와요. 자, 우리 오행은요,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오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저렇게 5개로 나눴고요, 양음으로 나눴어요. 이거는 순환도는 아닙니다. 나중에가 순환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순환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순환도는 아니지만 오행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생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걸 이제 생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생화가 상생이니까 좋다. 상생 이런 얘기 하죠. 목생화가 뭐예요? 그럼 상생이니까 좋지.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정말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생한테 제가 아까 전에 2 빼기 5가 뭐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보야. 왜냐면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거는 무식한 거고, 상이라는 서로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생하는 거는 상이라는 소리를 안 써요. 이게 상생이잖아요. 그죠? 서로 생하는 거예요. 서로 생하려고 그러면 화도 목을 생해야지. 맞지? 그죠? 그렇게 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목, 화, 토, 금, 수라는 오행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가 없으면 절대 이 논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목이 화를 생하죠. 그 다음에 화는 토를 생하게 된다. 토는 금을 생하게 된다. 금은 수를 생하게 된다. 수는 목을 생하게 된다. 맞죠? 목이 화를 생했더니만 한 바퀴 삥 돌아와서 다시 나를 생하네요. 이러니까 뭐예요? 상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돈을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10,000원 갖고 저자게 박은업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10,000원 주고요, 이렇게 자꾸 돌아가고 나한테 더 큰 돈으로 온 거예요. 내가 도왔는데 돌아서 궁극적으로 나를 돕더라 라고 하는 게 상생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쓴 거는 목생화죠. 사주는요, 오행이 다 있으면 사주는 참 좋은데 사주에 오행이 없는 경우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비어있는 경우, 그리고 속칭 뭐 이빨 빠지듯이, 그죠? 비어있는 경우가 뭐 한 70%, 80%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자꾸 상생이라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죠?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우리 컴퓨터 앱 그 다음에 장명하는 사람들, 나는 진짜 맨날 그러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도 사주 공부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주학교만 들어오면 바보가 돼버려.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장명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은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칠게요. 은이니까 아 토구나, 희으시니까 금이구나, 토생금 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상생이 아니에요. 생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죠? 어떤 사람을 불우이웃 돕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는 돈이 나갔죠. 그 사람은 받았지만,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은 거고요, 나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럼 나 입장에서는 생이 아니야. 둘이 관계에서는, 그죠? 이게 몇 명이 돌아서 이 사람을 도왔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이 저리 가고 저리 가서 돌아와서 내한테 다시 그 돈이 들어올 때, 더 크게 들어올 때, 이거 상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주학에서는 또는 성명학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행이 다 있어야 돼요. 5개가. 반드시 한 개만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금이 없다고 칠게요. 저거는 돕는 순서예요. 돕는 순서. 그런데 목이 화를 생했어요. 화는 토를 생했어. 토가 금을 생하려는데 금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수를 극하겠죠. 수를 극해버려요. 맞죠? 그럼 수를 극하니까 목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무에 물 없으면 죽잖아. 오히려 죽어버려요. 내가 얘를 돕고 나서 나는 오히려 해를 받아버린다니까. 이렇게 하나가 빠져버리면요, 이 상생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가 존재하냐면 이제 극관계가 존재를 하게 돼요. 이렇게 생과 극을 말하는 건데요, 목생화는 반드시 여러분들 용어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목생화는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상생론이라고 그러지 않고 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셨죠? 생론이라고 그러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상생이라 그러면 정말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 상은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생해야지만 상생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은 어떤 때 이 조건이 성립을 하냐면요, 오행이 5개 다 있을 때만 반드시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생론, 상생론, 상극론, 역생론, 역극론 이런 말씀 드렸잖아, 그죠? 상생론이 성립하는 조건이 있고요, 상극론이 성립하는 조건이 있고, 역생이 성립하는 조건이 있고, 역극이 성립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가르쳐 드리려고 요 원리를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 목이 화를 생하는 거는 생론이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는 뭘 생해요? 토를 생하죠. 이거는 생론입니다. 화는 토를 생하지만 토는 절대 화를 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우리 동양학은요, 모든 게 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없는 건 없어요. 토가 화를 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토가 화를 생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화가 토를 생해야 되는데 토가 화를 생해요. 이제 거꾸로 토가 화를 생하는 거는 거꾸로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예, 역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화가 토를 생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토가 화를 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 사주에 수가 되게 많아요. 수가 되게 많으면 뭐가 제일 약하겠어요? 수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못하고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주 자체에서는 화가 제일 약하겠죠. 그렇죠, 그죠? 수가 제일 많으니까 화가 약하겠죠. 그러면 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토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토가 기세가 강하게 와버리면 수가 조절을 받는 거야,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살아나요, 이제? 수가 꼼짝을 못 하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입안에서, 자, 이거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 반입니다. 중학교 3학년 반인데, 저 친구분이 이제 입안에서 짱이에요. 맨날 저 어디에 있는 저 성훈 씨를 발로 차고 때리고 막 지 받고 돈 뺏고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입안에 여기 선생님이 전학을 타고 왔는데 선생님이 더 짱이야. 그래갖고 저 친구를 맨날 꼼짝 못하게 해. 누가 살아나요? 저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 맞지,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예요? 토가 수를 막아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살아나요? 화가 살아나 버리는 거야. 그 토가 뭐를 살렸어요? 화를 살렸잖아.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역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사주에서 가장 좋아질 때가 어떤 경우냐면요, 역생이 생겨날 때가 사주가 우리 속칭 이런 거죠. 대박 터질 때, 난리가 날 때, 역생이 생길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고민거리가 막 이만큼 터지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 고민거리가 뭐 때문에 터지고 있었는데요, 그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사주에서 대박이 난다 그래요. 역생이 생길 때 그래요. 그럼 역생이 생길 때는 이렇게 좋으니까 반대로 또 되게 나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 얘기 또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가 토를 생한다. 이거를 우리는 생론이라고 합니다. 절대 이거 상생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한다. 이것도 생론입니다. 상생론이라는 명찰을 붙이기 위해서는 사주에 5개가 다 있어야만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해가셨죠? 요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만 하세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셔도 공부를 하셔도 상생론과 상극론은 죽으라고 했는데요. 역생론은 뭔지, 역생론이 언제 생긴지, 역극론은 뭔지 대한민국에 사주한 사람한테 가서 다 물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음으로 목이 토를 극하죠. 목은 토를 극해요. 또 화는 금을 극합니다. 토는 수를 극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목을 극합니다. 수는 화를 극합니다. 자, 이거는 목이 토를 극하는 거는 맞아요. 목은 토를 극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목은 사자라고 비유를 할게요. 그런데요, 토는 하이에나라고 비교를 합시다. 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 한 마리하고 붙으면 하이에나는 게임도 안 돼요. 그렇겠죠? 그냥 잡아먹어. 맞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자 한 마리인데 하이에나가 한 50마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뜯어먹히겠죠. 목이 토를 극하는 거는 언제 극하냐면요, 세력이 비슷하거나 약간 강할 때, 그럴 때 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극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극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은 토를 극하지만 토는 절대 목을 극하지 못합니다. 맞죠? 상극이라는 상자가 들어가는 건 서로상자예요. 맞죠? 서로상자가 우리 연리지라고 그러죠. 제주도에 나무 있는 연리지. 그거를 기초로 만든 한자가 서로상자예요. 서로상자는 나무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라는 뜻입니다.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라는 말이 맞지, 그죠?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딴 사람을 사랑해. 이거 서로 아니에요. 그건 뭐죠? 짝사랑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극론이 아닙니다. 목은 토를 극하지만 토는 목을 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극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런데 이 상극론이 존재하는 조건이 있어요. 오행이 5개 다 있으면 절대 이 상극론이 존재 안 합니다.
언제 존재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주가 5개가 있는데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사주에. 이 오행 중에서 하나가 없을 때 저 이론이 존재를 합니다. 성립을 합니다. 하나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이 없다고 칩시다. 이래 하면 이해가 쉽겠다. 토가 생활 금이 없어. 토가요. 그래서 술을 없애버렸어요. 극하니까. 토는 술을 극하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니까 토가 술을 없애버렸어요. 자,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누가 피해를 보죠? 목이 피해를 봐요. 궁극적으로 누가 죽어요? 다음으로 목이 죽겠죠. 목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누가 죽어요? 화가 죽는 거예요. 화가 죽어버리니까 나도 죽죠. 없으니까. 그 메뚜기 떼 생기듯이, 그죠? 메뚜기 떼가 왜 그렇게 떼가지로 생기냐면요. 우리 인간이 뭔가 메뚜기의 천적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떼로 막 번식을 하니까 누가 죽어요? 내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립하는 이론이 상극론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해를 주게 되면요. 그 자연이 돌고 돌아서 나를 궁극적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때 존재하는 이론이 상극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해를 주지 않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생을 주게 됐다면 돌아서 나에게 이득이 오겠죠. 그래서 상생론과 상극론은 어떤 이론이냐면요.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는 이론이에요. 자연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우리 원칙적인 이론이 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상극론은 오행이 4개가 존재할 때 성립하는 이론이 상극론입니다. 극론은 다 성립해요. 목은 토를 극한다. 극하죠. 다 성립을 하는데 상극론이라는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자가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행이 4개 있을 때만 성립하는 이론이다라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안 되면 나중에 보세요. 또 그리고 계속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역극이에요. 사주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역극론입니다. 이 역극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요. 이 사람이 언제 나빠지는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나쁜지를 이유를 판단을 못 해요. 역극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요, 차 타고 제가 쭉 가가지고, 그죠? 친천대로를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도로가 그냥 쭉 똑같이 이래 뻗어 있으면 참 좋죠. 차들이 잘 통하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언제 가다 보니까 양쪽에 공사를 해갖고요. 도로가 확 좁아졌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부터 저 공사하는 데까지 난리가 나겠죠. 통행이 안 되겠죠, 그죠? 마치 이런 겁니다. 내 몸속에 있는 혈관들이 피가 잘 돌아요. 잘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콜레스테롤을 너무 섭취를 해갖고 어느 한 곳에 그게 막혀버렸어요. 이래 되면 뭐 생깁니까? 동맥경화 생기잖아요. 이쪽으로 가버리면 죽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역극이 오는 시기를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나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역극이 언제 생기느냐를 알아야 되고요. 역극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목생화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쉽게 원론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모닥불을 이렇게 피웠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는데 그 위에 나무를 하나씩 툭툭 던져 올려야 되는데, 혹시 손에서 군불 때 보신 분 잘 아실 거예요. 큰 나무를 갖다가 확 올려버리면 이 불 확 꺼져 버리죠. 나무를 조금씩 올리면 괜찮은데요, 확 올려버리면 이 불이 확 꺼져 버려요. 목이 화를 죽여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목의 양이 과다하게 되면 화는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저쪽에서 도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똑바로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기가 3차선이면 여기는 최소한 2차선, 그 다음에 뭐 3차선 이렇게 돼버리면 도로가 유통이 되고 문제가 없는데, 저기는 4차선인데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쪽은 난리가 난다는 거죠. 막혀서, 그죠? 그 이론이 목생화가 아니고 목극화가 되는 논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저는 제 자식 보면 좋아 죽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진짜로 막 매일 보면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맨날 걔만 따라다녀. 지일도 못해. 내가 매일 따라다녔어요. 인생을 버리겠죠. 우리 속신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 유명한 용어 있잖아요. 마마보이. 그렇죠, 그죠? 부모의 기대가 자식이 견딜 수 없을 것보다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식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양만큼 들어와야 된다. 그 이상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본신이 파괴되어 버린다라는 원리가 이 역극론이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목이 많으면 화가 죽어버린다는 걸 전문 용어로 목다 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요. 화가 너무 많으면 토가 죽어버려요. 토가 쓸모없는 게 돼요. 토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농사 짓는 땅이죠. 비옥해야 돼요.
습기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뜨거워요. 그렇다 보니까 습기가 다 말라갖고 메마른 땅이 됐어요. 그 땅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죠. 대표적으로 그런 땅이 어디예요? 그 나라는 기름만 안 나면요, 세계에서 최빈국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나갖고 그 속에서 옛날 조상들이 기름을 그 땅에다 많이 묻어놔갖고 부자대로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저기 중동 쪽에, 그죠? 대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은 다 쓸모가 없죠. 그렇죠, 그죠? 그 토는 화가 많아서 토는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토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화극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많아서 화다, 토가 척박해서 못 쓴다라고 해서 화다토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